에너지도 포함하는 그런 법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분산 에너지의 개념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행령 시행규칙 안에 전기 에너지 이외에 열 에너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가 이제 그 일렉트리피케이션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화로 가고는 있지만 지역 단위에 이제 열 에너지는 이미 이제 분산이기 때문에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열이나 이외의 열도 우리가 열 에너지로 분산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산 에너지 활성화 기본 계획이 되겠고요. 기본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의 계획 기간, 그 다음에 5년 단위로 하게 되고요. 중장기 정책 목표라든지 그 다음에 보급량, 그 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사회적 수용성 등을 담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지금 시행하게 됩니다. 그 5년 주기로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실태 조사를 올해 지금 추진을 해서 기본 계획에 나올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예정에 있고요. 참고로 그 기본 계획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법 시행이 6월인데 먼저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법 시행해 놓고 아마 이제 하반기쯤에 기본 계획을 발표한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발전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가상발전소라고 많이 불렀었죠. 이제 영어 명칭 그대로 버추얼 파워플랜트 이렇게 했는데 버추얼 파워플랜트하고 우리 실질적인 이제 발전기하고 이제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그러니까 다수의 자원을 집합하고 ICT 기술을 이용해서 결합하고, 그 다음에 이 자원이 내일이나 후일 어떻게 자원을 디스패치할 건지 예측하고 공급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VP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력 도매 시장에 그 전력거래소에서 이제 입찰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버전과 우리 특화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특화 지역용 VPP 이렇게 좀 구분해서 아마 이제 향후에는 국내에 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분산 에너지 설치 의무, 일부 이제 그 개발 사업자, 그 다음에 신규 건축물, 그러니까 공장을 포함한 건축물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개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면 우리가 여의도가 2.9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면적 이상의 개발 사업, 그러니까 LH나 GH, 그 다음에 삼단공 이런 데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사용량 20만 메가와트 아워 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8,760시간 나누고 수용률 나누고 이렇게 하면 대략 1호사 수준의 30에서 40MVA급의 그 건축물 또는 공장이 여기 이제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개발 사업은 연 1회 정도,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0여 건 정도가 그 설치 의무 대상자로 이렇게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의무 비율,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각 지자체의 전력 자립률에 따라서 설치 의무 이행 비율을 좀 차등적으로 좀 적용을 좀 할 계획이 있고요. 이마저도 이제 연도별 의무 비중을 26년 2% 수준에서 마치 이제 우리 RPS 초창기에 이제 하듯이 2%에서 40년에 20%까지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 의무량은 지역별 의무 비율 곱하기 연도별 의무 비율 이렇게 하면 그 사업장의 그 의무 부과량이 이렇게 좀 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서 같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개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어떻게 이제 에너지를 쓸 거냐, 그다음에 의무 설치량을 어떻게 그 산정했느냐, 그다음에 설비 설치 계획이 적정하냐, 그다음에 설비 가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설치 비용과 단가 산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승인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다음 이제 배전망 관리 감독입니다. 뭐 여기 지금 우리 그 한전의 그 양성우 실장님도 오셨지만 한전에서 이제 주무를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분산 에너지 이제 증가가 되면 배전망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배전망 관리 방침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서 배전망 접속이나 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계량 조건, 그다음에 어떠한 정보를 사업자들하고 주고받아야 되는지 그런 배전망 관리 방침에서 이렇게 좀 디스커션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전망 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서 분산에너지 사업자는 또 배전 사업자에게 또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 또 배전 사업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정보를 일정 정보를 또 제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배전망 접속에 대한 원활한 그 시뮬레이션 검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배전 사업자하고 전력거래소, 그러니까 송전망 단위까지는 이제 전력거래소가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배전 사업자하고 전력거래소하고 뭐 급전 지시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급전 뭐 사고에 대응한 뭐 그런 재반적인 사항을 배전 사업자하고 전력거래소하고 정보를 또 주고받게 이렇게 됐습니다. 아울러 그 한전도 그 배전망과 관련해서는 분산에너지 실태 조사를 일정 부분 수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행령에 꽂혀 있죠. 다음에 이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 소비자들이 그 특정 지역에, 특히 이제 개통 포화 지역에 러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들이 과연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한전 입장에서는 여기에 이러한 자원이 들어왔을 때 개통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또 평가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상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서 키워드는 이제 10메가가 되는데, 신설 10메가, 자기가 5메가를 썼더라도 증설 10메가 이상이 되면 개통 영향 평가를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통 영향 평가 대행 사업자가 지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통 영향 평가 대행 사업자가 그 영향 평가서를 한전에다 이제 제출하게 되면, 한전은 이제 전력 개통 영향 평가서 검토 대행 기관입니다. 이제 산업부로 이제 위임 받아서 이러한 그 업무 역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력계통 영향평가에 있어서 전력계통 영향평가 대행기관에 이게 약간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약간 요게 조금 한두 달 전에 약간 뜨거운 이슈가 좀 있었는데, 기술 분야의 인력과 비기술 인력, 그 다음에 필수 자격의 뭐 기술사, 그 다음에 이제 필수 경력,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인정 기준으로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필수 인력 기준 안에 되어 있는데, 하여간에 이 업무의 경우에는 산업부 고시로 제정해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제7장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은 뒤에서도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도 개요는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역 단위의 전력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키면서, 그 다음에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고 전력계통 안정성을 기여할 수 있는 모델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그 지역 단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이 목적 함수가 상당히 어려운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지금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특화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작성을 하고 있어서 아마 4월 달에는 좀 이렇게 지자체 분들이나 뭐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컨셉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특화 지역 계획을 이렇게 이제 검토를 이제 해서 지정 요건을 이제 지정 요건이나 필요성을 이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초가 광역에 이렇게 제안하고 광역이 산업부 장관한테 신청하고 그거를 그 특화지역 계획 검토 절차에서 여기 보면 뭐 저희 공단이나 한전, 거래소, 그다음에 에너지 전문가 등등 포함해서 검토위원회를 운영을 해서 과연 이것이 맞는지 실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에너지위원회에 다시 올리게 되면 산업부 장관께서 최종 승인하고 지정하는 절차로 이렇게 지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전의 이제 배전 사업자로서의 한전, 그 다음에 판매 사업자로서의 한전이 역할이 있고요. 그 밑에 딸, 뭐 예를 들어 전기 판매 사업자는 특화 지역 내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이제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기를 또 좀 공급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별 전기 요금 등인데 그래서 가로 열고 분산에너지 지원 사업 등 이렇게 이제 해놨죠. 지금 이제 지역별 전기 요금 등은 뭐 다른 데서도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뭐 산업부 시장과에서 담당을 좀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편익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편익은 이제 분산에너지 편익이 2년마다 이제 업데이트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융자, 그 다음에 통계, 그 다음에 종합정보, 교육 홍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좀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진흥센터,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분산에너지를 잘 할 수 있는 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 업무는 어차피 이제 이 법의 주관인 이제 산업부에서 하니까 일정 부분 각 기관의 그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업무대로 뭐 이렇게 협단체 뭐 등등 이렇게 기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제가 이걸 이제 도식화를 좀 해봤는데 어쨌든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 계획이 5년 단위 10년 이상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매년마다 이제 시행 계획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게 이제 롤링을 하게 될 텐데 이거의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은 이제 특화 지역 설치 의무 영향평가 관리 감독, 배전망 관리 감독, 뭐 간접적으로 이런 제도가 이제 굴러가게 되고요. 이 정책적인 제도 수단을 통해서 분산에너지가 보급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계화하고 실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설치된 것들에 대해서 편익 선정해서 다시 이제 환류시켜서 정책을 다시 재조정하고 다시 이제 분산에너지를 보급하는 그런 일련의 단계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입법 예고까지 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최종 그 조정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조만간에 법기초 심사 넘겨서 6월 14일 시행할 수 있도록 각계 기관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 2인데요. 대략 한 10분, 15분 정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분산법이, 저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 법이 되면서 과연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라고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업, 세 번째 지역경제, 이렇게 한번,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자료에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지산지소하면서 전력수 안정에 기여하는 게 물론 내 지역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 국가에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전망에 대한 회피,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의 손실 저감, 그
그다음에 우리 특화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온다면 에너지와 뭐 어쩌면 통신까지 결합 상품을 그 기업에 기업이나 이런 데 제공을 하면 에너지 효율성도 이렇게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뭐 저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단위의 뭐 발전 소비, 그 다음에 지역 내 총 생산량인데 뭐 수도권이 뭐 많은 건 당연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국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평화화되는 뭐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취지에서 저 장표 한번 뽑아봤고요. 지금 이제 지방화 시대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우리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그 지역 단위의 거점 산업이 이제 정부에서도 육성하려고 하는데 분산 에너지 관련 이런 것들이 그 산업 측면과 연계해서 신산업이 개발된다면 우리 에너지 신산업의 후방 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뒤에 장표도 있지만 수도권에 그 IDC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가능하다면 일정 부분이라도 데이터 센터를 지역으로 이제 옮긴다거나 소부장 특화단지 같은 것도 이렇게 지역별로 잘 기업 투자나 산업 유치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에 뭐 새로운 일자리나 지역 경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분산 에너지 법은 그 지역 경제와 디커플 되는 게 아니라 커플링 되면서 이제는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3장 정도는 그 자작 맡으신 박종배 교수님 자료를 제가 한 3장 정도 양해받고 좀 인용을 했는데요. 맨 좌측에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뭐 아까 그림과 유사한데 발전량과 소비량의 그 왜곡된 거 그런 그림을 좀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발전원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중간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소비가 어떤 포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뭐 제조업 뭐 등등, 서비스업 뭐 등등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맨 우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산업이나 뭐 소부장 특화 단지가 어디에 지정을 하는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좀 장표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저기에 그 수도권에 약 10기가 정도의 그 IDC 센터가 이렇게 들어왔고 들어올 계획에 있는데 60%가 수도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도권 전력 수요에 집중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력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 발전기 자원이 경직성 자원이 있고 변동성 자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우리 과거에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시간 단위별로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많이 깨지는 그런 그래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2036년 같은 경우에는 그 파란색이 이제 태양광인데 기저전원인 노란색 부분까지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이제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 작은 땅덩이에 대규모 또 선전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대규모 백업 장치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기조산기랄지 전력설비인 동기조산기랄지 뭐 양수발전을 포함해서 다양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발전보다 수요가 우리 수도권 지역에 많아서 저기에 표현도 되어 있지만 수요를 좀 분산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전력을 어떻게 직공부할 수 있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서해안 송정고속도로 날지 뭐 그런 것들도 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불효 불급한 수요 분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설비 보강, 용동 영남에 있어서의 선로의 용량 증대라든지 보강 이런 것도 필요하고, 호남권에 수도권에 전력 전송을 할 수 있는 직접 전력 연계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벌크 시스템에서 바라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지역 주도의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나마 조금 해소하면서 중앙 공급 시스템과 분산형 공급 시스템을 이렇게 상호 조화롭게 끌고 가야 되는 이제 법이 이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 에너지 특화죠. 이 검토 기준안은 조금씩 이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큰 의미는 이제 두지 마시고요. 뭐 수요 공급에 대한 분석이랄지 규제, 그 다음에 수용성, 뭐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달쯤에 이렇게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공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분산 에너지가 지역 단위의 그 특화 지역에서 성공을 하려면 일단은 이제 기술성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역 뒤에 장표로 나오지만 지역의 기업들이 뭐 건의를 한다거나 뭐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짝짓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기획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필요한 기술 그런 것들이 이제 담보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신뢰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화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유틸리티급의 어떤 사업자나 뭐 VPP 사업자들은 고도화된 전력 기술 적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한 가지 내가 전력만 공급한다는 게 아니라 여하한 기술, 뭐 다른 뭐 ESS라든지 뭐 수요 프로그램이라든지 향후에는 그런 것들을 연계시키고 어쩌면 뭐 통신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결합 상품해서 가는 것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의 특화 지역 기술은 뭐 VPP 기술,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구역전기 운영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화 지역 안에서는 경제성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의 보조와 융자가 이렇게 좀 개발이 이제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적정 단가, 그 다음에 포텐셜 이런 것들을 면밀히 이제 조사를 해야 되고, 24년 말에 분산 에너지 편입의 그 선정에 아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커버리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골격이라도 올 연말에 하고 2년마다 계속 분산 에너지 가치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원 사업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작년까지는 지역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해서 실증 사업 성격도 아니고 실행 사업도 아닌 이러한 사업을 좀 운영을 했는데, 올해 그 사업이 폐지되면서 미래 지역에너지 센터의 활성화 사업이라고 올해 예산 많이 축소되는 과정에 이 사업이 신설이 됐는데요. 예산 100억 원인데 지원 분야를 보시게 되면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VPP 플랫폼, 아직까지는 멀지만 덤스까지도 향후에는 이렇게 자원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 확대 설비 지원, 그 다음에 생산 설비의 지원, 그 다음에 직거래 활성화,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조금 핸들링 해 나가면서 분산 에너지의 어떤 그 기술 수용성이나 경제성 담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자체하고 기업 간에 많은 토론과 그 다음에 고민,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지역 단위의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간 다른 회의 속상에서도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패스를 좀 하고요. 지자체 동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기사 제가 지자체에서도 많은 이제 보도 자료를 좀 많이 냈었거든요.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10개 지자체에서 관심이 있다, 회의를 했다, 우리가 1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사를 한번 추려봤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구역전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기반에서
또 전기차 ESS, 그다음에 경기에는 태양광 전기차, 부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해상풍력, 대전에서는 구역전기 ESS, VPP,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와 SMR, 네, 좀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구미와 이제 포항에서 이렇게 태양광, 연료전지 다양한 그 산업단지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가져가고, 전북에서도 이제 새만금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전남도 전남은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기반이 많으니까 나주, 해남, 영암 등등에서 각각의 이제 지역에 맞는 이런 것들을 이제 찾고 고민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뭐 한 4월 달부터는 좀 더 지자체별로 이렇게 심도 깊은 기술 검토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표 사례 한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공급하고 수요가 거의 1대1이 되는 이제 도시가 이제 울산 같은 건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타산업도 이제 유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분산에너지 자원을 이제 더 여기다 유치를 해서 이거를 이제 수요와 공급 밸런스를 맞추겠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재생 기반에 대한 니즈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모델을 좀 가져가고 있는 건 제가 한 두 가지만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이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와 이제 같이 가는 그러한 모델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는 지역별로 에너지 수급을 맞추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국가 그 에너지 공급하는 총비용에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진화가 되어야 되고, 지역에 적합한 상품을 만들 때 에너지 간, 그 다음에 에너지와 통신 간,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것을 결합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제 개발해 나가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측면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과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전력 생산량이 많으면 산업의 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 그 지자체 주도의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원을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 우리 이제 새로운 에너지 일자리를 이제 창출해 나갈 수 있고요. 중앙정부 재정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여기에 규제를 좀 이렇게 좀 완화한다거나, 그 다음에 재정도 좀 가능하다면 투입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투자하고 이제 오게 되면서 공급과 수요를 이제 맞출 수 있는 그 건전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진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저희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행은 좌장을 맡으신 박종주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에 있어서 혹시 광원도 쪽을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하는 이야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규모 산업단지라든지 IDC 클러스터를 각 지역별로 유치를 하게 되고, 거의 대부분 거기서 노는 신규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IDC 클러스터가 다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어떻게 지역에 육성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강원 편은 어제 VIP께서 이미 발표를 하신 부분이고요. 똑같이 꼭 강원만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타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수요 분산을 어떻게 하고 신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토론을 저희가 오늘 여기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제가 한 주 동안 호주에 가니까 이미 호주는 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통합발전사업자 VPP는 그대로 가고 있고, 심지어 MHI 같은 경우에는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이 있었는데 호주 북부의 대규모 태양광과 스토리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수소를 아모니아 형태로 일본에 들고 가서 그걸 다시 크래킹 해가지고 철강 산업단지에 일부 공급을 하고, 또 수소는 일본의 각 지역별 분산 자원들한테 공급을 하는 이런 이미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행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그래서 이번 분산법과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좀 조기 실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경제 활성화, 지역 활성화에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주제넘게 자장이 먼저 한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우리 5분이 이렇게 계시고요. 한 분당 한 7분 이내 하고 주승관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주승관입니다. 네, 김영중 실장께서 발제한 내용에 보면은 특화 지역 내 에너지 거래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분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주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특화 지역 내 에너지 거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주요한 고려사항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분산에너지의 사업 모델인 수익 구조를 지금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직접 전력 거래 가격은 결국 S&P와 한전의 소매요금 사이의 어느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전의 전기요금을 고려하면 단순 전력 판매만으로는 경제성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주제를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내 전기 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도매 시장용 VPP 그리고 뭐 DR, 그 다음에 ESS와 결합한 사업 모델 및 수익 구조를 다각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전력 판매만으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단순히 전기 판매, 그 다음에 도매 전력 시장의 그 거래, 그거에 추가로 전력망과 연계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력망과 ESS를 연계한 사업 모델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ESS 등 분산 자원을 전력망 투자를 대체하면서 전력망 역할을 하는 망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ESS를 활용한 송배전 설비 투자 회피를 위한 NWA 제도도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의무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산 자원, 특히 ESS가 이렇게 망자원으로 분류되고 NWA 자원으로 활용된다면 추가적인 수익 개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이 지역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 및 수익을 최적화하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제도 도입 초기에는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조달금리, 세액 공제 등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고금리 상황에서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재정, 민간기업 자금 등을 결합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와 유사한 제도를
특구 사업 내에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도입 목적은 수도권에 편중된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 분야에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기업 이전을 유인할 수준의 요금 차등 방안 마련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에너지 다소비 업종, 가령 제철 업종이죠. 그런 데는 심지어 연간 전기요금이 1조 원이 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게는 가격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주택용 등 일반 고객에게는 이러한 미미한 전기요금 차등이 유인 제공으로는 약간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 또 지역별 요금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고 있어 지역 간 유불리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요금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대상을 좀 타겟팅해서 잘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이전 가능성을 고려한 적용 대상, 그리고 실효성 있는 차등폭,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의 수용성을 고려해가지고 지역별 요금제 차등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특법을 보시면 제17조, 제18조에 배전 사업자에게 배전망 관리, 운영 및 증설 계획 마련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KPX와 배전 사업자 간의 배전망 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 배전망에 연결된 시장 자원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망 중립성을 위한 전력망 감독 기능 강화 및 전문화를 위한 독립 규제 기관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5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전기요금 정상화 부분은 당연한 말씀을 주셨고, 그게 기반이 있어야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거다. 그런데 두 번째가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망과 관련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아마 분산에너지 사업 영역 내에 배전 사업자가 한전이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 망과 관련된 망 투자를 지원하거나 혹은 분산에너지 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 기술이 되면 상당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자. 이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 거고요. 세 번째, 정책 자금 말씀하셨고, 네 번째, 수용성이 높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요금제를 도입하자. 그 다음에 배전망 사업자인 한전과 개통운용자, 전력거래소 사이에 정보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망의 중립성을 확보하자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망과 관련해서 우리 양성호 실장님께서 두 번째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산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배전망 사업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최초의 사례가 이제 분산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태까지 저희가 분산에너지를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배전망을 계속 구축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장기 배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고,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어떤 때는 제한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는 법상으로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분산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법 18조에 나와 있는 그 배전망 증설하고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제 의무가 부여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지역 단위의 분산행정이 향후에 좀 안정적으로 밸런싱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보면 밸런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밸런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법 18조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지고요. 그 다음에 법 17조에 보면 배전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운영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안정적 의무가 부과됐다는 게 뭐냐면, 작년에 다들 아시지만 그 분산행정이나 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송전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생에너지 많이 생산되고 특정 지역이 많이 생산되고 출력 제어라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도 했고, 인버터 제어,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고장이 이제 파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버터 제어까지도 작년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 단위에서 안정적으로 망을 운영하는 망 사업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제약을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그런 사업자들에게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하고 사전에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무들이 부여가 됐고요. 그거를 안정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려고 하면은 개통 상위 사업자인 이제 거래소와 그리고 발전 사업자와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고 하고 마지막으로 이런 배전망 사업자가 배전망 운영자의 역할을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한전 같은 경우는 배전 사업자이면서도 판매 사업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분들이 좀 이게 중립성이 보장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하게 그런 자료들을 공개하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배전 사업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분산 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때 망 사업자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축하드립니다. 배전 사업자로서 첫 번째 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이때까지 우리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발전 설비와 그 다음에 송변전 설비 중심으로 벌크 파워 시스템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우리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원은 배전망에 상당히 많은 가중치를 두고 앞으로 전개 방향 단 여기는 뭐 양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망의 중립성 확보가 상당히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단시간 내 우리가 망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기구를 설치하기 상당히 힘드니까 안에서 내부에서 우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걸 계속 소비자들과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에게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민 에너지 대표 변호사인 이동일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동일입니다. 우리 헌법 123조에서는요, 국가는 지방 자치단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산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은 실은 아니고요. 분산 지산지소,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이런 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을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법 시행 한 90일 앞두고 이런 토론회를 가진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의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각국 대부분의 국가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송전망을 회피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벌였던 게 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고요. 그 다음에 송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또 법률도 현재 국회에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국가 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라고 이제 기왕 어쩔 수 없이 송전망을 또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은 특별법을 통해서 빨리 구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를 좀 분산시켜서 송전망을 좀 덜 건설하도록 하자. 이 등이 이제 분산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한 축은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이제 송전망 건설 촉진법도 또 입법이 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은 국가가 다 주도를 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된 정책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돼서 일부 허가뿐만 부여를 하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분산법의 취지가 지산지소이기 때문에 이 개념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 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또 가지게 됐고, 실제 지자체에서도 상당 부분 지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부분에서 이 분산법에 저는 이걸 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법의 꽃은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의
있다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국가 정책은 정부가 정책 목적을 제시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그런 형국이 있는데요. 이 특화 지역은 그림을 지자체에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까 그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전력 수요와 전력 공급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법에서도 관련된 조례를 이렇게 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지자체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공유화 기금도 조성하고 상당 부분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또 다양한 형태의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이제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지자체 활성화와 관점에서 보면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수요를 분산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분산이 되면은 또 분산된 수요로 인해서 또 새롭게 또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분산되는 에너지의 그런 사용을 해당 지자체로 끌어오는 것,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그 제도적으로 이렇게 계기를 만들어 전력 개통 영향 평가하고 일부 설치 제도고요. 이러한 약간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지방으로 좀 분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러한 전력 수요를 이제 유치를 한다, 이런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자체를 가보면 가장 큰 고민 사항이 이제 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부분이 에너지 소비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제 소비를 가져오는 산업단지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하게 되면은 그게 필요한 인력들이 올 것이고, 그 인력들로 인한 그 지자체의 또 소비가 또 증가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그러한 또 증가되는 에너지 수요를 또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공급, 또 발전 사업자들이 또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발전을 통한 또 세수 증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방향에서 산업단지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해야 될 것이고, 그거는 또 지자체 간에 또 경쟁이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또 긴장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지자체로 아마 유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 분산 에너지와 또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분산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또 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재생 에너지가 좀 확대될 수 있는 아리백이라든지, 그다음 또 ESG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ESG 법이 통과된다면은 또 아리백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 친환경 에너지를 또 써야 되는 또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자체에서는, 지방에서는 에너지 사용자를 유치할 그런 기회는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7, 8번 부분은 이 부분도 꼭 분산 에너지만은 아니지만 분산 에너지 중에서 그런 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신재생법에서 그 집적화 단지를 통해서 또 대규모 또 재생 에너지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 김영준 실장님께서 그 특화 지역을 지정을 할 때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그 특화 지역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얼마만큼 활성화될 것인지도 그런 평가 요소로 또 반영을 한다면 또 큰 틀에서 도움이 또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재생에너지 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발전 사업자만 돈을 벌어가는 구도가 아니라 일부의 수익을 또 해당 지역과 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또 조례라든지 그런 또 아니면 분산의 특화 지역을 지정을 할 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용성하고 관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에서는 또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방에 가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에너지
정책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 에너지공단이나 뭐 진흥센터의 전문가들을 좀 파견을 요청을 해서 조금 자체적인 좀 영향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좀 바라는 바가 있다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이 초창기에는 소수에 시작될 테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야 될 것이고, 이게 각 지역 같은 특화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에너지 공급이라든지 소비의 특수성을 반영한 그러한 특화 지역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동일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한 두 가지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우리 한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정부계획이 송전계획에서 배정계획도 포함된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유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의 정부의 에너지 계획은 중앙정부 계획이었는데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부분은 지자체의 에너지 계획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된다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좋은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뭐 에너지공단, 한전, 그 다음에 기타 에너지 중앙정부 기관과 이렇게 협력을 하지만 자생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가장 밀접하신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박경은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한상공회의소 박경원입니다. 오늘 앞선 김영중 실장님 발제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격차는 이제 점차 더 확대되고 있으며, 인구도 수도권이 많고 GRDP도 수도권이 많은 그런 지 한 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수도권의 많은 지역은 이제 지역 축소를 넘어서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이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인구도 줄이고 잠재 성장률도 이제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소멸 내지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는 한국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들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회발전 특구의 도입, 그리고 지역별 성장 거점 지정 및 고도화, 그리고 지역 특화 첨단 산업 육성 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의 어떤 중심 모델은 어떤 핵심 기업, 그 어떤 특정 산업의 선도 기업이나 앵커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고, 그 지방 이전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말하는 젊은 한창 일하는 나이대 세대들이 유입이 돼서 교육, 문화, 관광, 의료, 복지, 교통물류 인프라 등이 확충이 돼서 그 지역 경제 장체의 자생적인 성장 모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도입된 분산 에너지 정책에서 목표하고 있는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기존의 전력 시스템을 개선해서 에너지 지산지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역 경제 정책의 최종 목적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과 올해 6월에 시행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별법과의 연계 그리고 조화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이제 산업과 에너지 그리고 지역경제 측면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일단 산업과 이제 지역경제 측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산업 측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가장 최우선은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작용하는 데 차질 없이 이제 조성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 개통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비단 뭐 분산에너지 특별법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력 산업의 최우선 과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시행이 대규모 수용가의 전력 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활용이 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즉 이제 수도권 등 전력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분산에너지 특구를 조성해서 대안적 전력 공급원 개발을 가속화하여 독립적인 전력의 생산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의 최종 목표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분산에너지 특구의 거래 활성화는 이제 전기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전기 가격에 달려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지금의 전기 가격도 어느 정도 왜곡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의 정상화가 미처 이루어지기 전에 분산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성을 갖는 것은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망 이용 요금이든 이런 지원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궁극적으로 그런 망 지원이 없더라도 혹은 어떤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지원 사업이 없더라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원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 지역의 특수한 에너지 인프라 혹은 에너지 거점 기업 그리고 혹은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를 해서 그 지역의 이제 고유 에너지원을 이제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특구가 도입이 되면 아직 이제 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특구가 도입이 되면 사실 이제 그 제도 시행 초기에는 발전 사업자, 그러니까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 판매 사업자, 기존의 전기 판매 사업자 혹은 전기 사용자 간에 사실은 이제 사소한 어떤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또 제도적인 보완을 또 제도적인 준비를 좀 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어떤 이제 실행적인 계획을 뒷받침해서 지역 내 좀 더 중장기적인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를 통해 분산 에너지 등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수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지자체의 이제 성과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경제 측면인데요. 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중심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미래 주력 산업의 어떤 핵심 기업 혹은 핵심 산업, 어떤 산업 단지가 최적 입지로서 자발적으로 선택한 곳이 어떻게 지방이 될 것이냐, 어떤 특수한 지역이 될 것이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한 분산에너지 특구를 기회발전 특구를 저희 분산에너지 특구랑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실증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지만 이제 기회발전 특구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도를 앵커 기업과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면 뭐 세제나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을 좀 제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 특구를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창출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기업이 이전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사실 인위적으로 기업을 뭐 이렇게 분산 매칭한다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떤 최적 입지의 자발적인 선택은 전기 가격의 가격 신호에 많이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는 어떤 요금제나 전력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당연히 동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분산에너지 특별법에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도 갈등 없이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선행해서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크게 뭐 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지역별 수급 균형을 잘 찾아가야 된다.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 분산법으로 되지 않는 부분은 기회발전 특구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 완화와 시너지를 확보를 해라. 세 번째, 기업이 특정 지역을 최적 지역으로 뽑기 위해서는 뭔가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전기 부분에서의 지역적 가격 신호, 지역별 전기요금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테크노파크 지역에서 울산 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한우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현장에서 본 사람이 되겠는데요. 박종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기 실행 필요하다. 굉장히 절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많은 에너지 관련된 정책들을 입안하고 론칭시켰지만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결과를 냈다. 그건 정말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 들면서 분산에너지 체제만큼은 확실하게 성과를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 토론회에 가보면 지역 정치인들은 굉장히 심플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별 차등요금 시행될 것이고 우리 지역은 확실하게 발전될 것이다. 기대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지역에 소속된 연구기관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정치인들은 인사하고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저건 굉장히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울산에서는 이게 지역 정치인들이 제시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정책 아젠다로 전국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이냐, 실행의 장애물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는 단계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분산에서 특화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전략 수립했던 것을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시청하고 소통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강조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략 전체 공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관점을 몇 가지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 사용자에게만 부과되는 개통영향 평가 의무를 전기 공급자에게도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인센티브로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울산을 한 점에서 놓고 보면 전력을 반대로 팔겠다는 사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비용적이지만 당신들이 누가 쓸 것인지 그 대책을 가져와 봐라.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또 한 번 송전방 문제를 또 한 번 이야기해 될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걸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전력 수급 불일치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을 할 겁니다. 공급 과잉이든지 수요 과잉이든지 나올 텐데 공급 과잉 상태에서 과잉되는 공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 필요할 텐데 저장 전력 판매 사업과 동일한 맥락에서 원자력 청정 수소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지 청정 수소를 생산해서 저장하고 다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저희 지역에서 적극적인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배전망 보강에 관한 역할도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할 수 있으면 하게 해달라. 그것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우리는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울산이란 지역을 대상으로 이 분산에너지 사업을 돌린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울산에서는 저희 특화지역 지정을 분산에너지 체제의 실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산 지역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서 저희는 분산에너지 추진 계획은 계속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업데이트 해 나갈 텐데 울산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 전기의 수급 밸런스를 맞추고 그걸 통해서 울산 지역의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까지 거의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에 준하는 울산판 에너지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울산이 중후장대 에너지 다소비 산업, 탄소 기반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삼고 있는데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비철금속 이렇게 네 가지 주요 산업들이 있는데 전부 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고 탄소 기반 에너지이고 밖에서부터 아리백이나 CFE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압박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산업이죠. 그래서 지금 변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빠르게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저희 대통령께서 다녀가시면서 이 3대 주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더 키워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참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도록 하시지만 이런 얘기 하셨나 좀 안타까워했는데 어쨌든 그 미션이 주어졌으니까 이 에너지를 어떻게 공부할 거냐, 저탄소 에너지, 무탄소 에너지 공급해야 될 텐데 결국은 열 전기가 순환되어야 되고요, 공급과 수요가 일치돼 밸런스가 맞춰야 되고 수소와 전기가 섹터 커플링 돼야 되고 에너지와 산업이 서로 영향을 주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시작은 분산에너지 기본 계획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 지역에 있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본 계획을 정리하다 보니까 수소를 도입하고 활용하겠다는 것이 지나치게 비중이 높아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서 쓰기 전에 전력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렇게 좀 다시 튜닝을 해서 제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는 3단계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태양광, ESS 등 분산에너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전력망과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1단계. 두 번째는 태양광 VPP, 슈퍼스테이션, 구역정리 사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분산에너지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2단계. 세 번째는 분산에너지 생태계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사업 영역이 울산이 아니라 인근 인접한 다른 광역지자체까지 전력 거래가 10가지 상호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3단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그림 하에서 이걸 어떻게 완성시키고 작동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위해서 워킹그룹을 이미 가동시켰는데 다시 한번 가동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우 단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구체화뿐만 아니고 좀 더 발전시킬 거냐, 지역의 확장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유수 박사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지금 되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그라미 3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분산화라고 하는 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수요 분산, 그 다음에 수도권에 신규 발전 자원을 유인하는 공급 분산 두 가지인데 이 둘 다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래서 앞에 다른 분도 말씀하셨는데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송전반도 건설하고 동시에 분산화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첫 번째 말씀을 주셨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분명히 특화지구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특화지구에서 한전보다 싸게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항상 떠오르는 그 다음에 대면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지역별 차등 요금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전이 적자인 상황에서 그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답을 찾아낼 거냐, 그런 고민점을 두 번째 꼭지에서 주셨고요. 세 번째, 미래지역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아까 김행중 실장님께서 100억 예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과중물로 사용을 할 거냐. 근데 이게
100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이기는 하지만 에너지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사업 자체의 경제성을 촉진시킬 만한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패널에서는 오늘 그러면 어떻게 정책금융을 좀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만 이게 실제로 워킹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6분의 토론이 있었고요.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분산법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주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기업이 자발적으로, 특히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공급이 남는 지역으로 찾아가 주면 그게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지산지소 영역으로 되지 않겠냐. 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신 꼭 전기요금이나 에너지요금이나 이 부분이 다냐. 그럼 나머지의 부족한 부분을 누가 어떻게 채워줄 거냐. 그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채워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비경제적인 부분으로 채워줘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자체에서 많이 오셨으니까요. 지자체도 좀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중앙정부와 협의해가지고 좀 비전을 제시하고 기업을 유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긴 시간 동안 여러분 끝까지 앉아